자, 저희가 어제 객체, 자료형 이런 걸 봤고요. 보통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음. 보면 이제 저희가 자바 배울 때처럼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기본형이 있고 자료형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형 배울 때 수로 된 데이터를 했었는데 자바는 다 수였어요. 바이트 바이트 숄트 인트 롱 플러트 더블 이렇게 다 기본형은 수였고요. 불 캐릭터 이렇게 좀 있었죠. 그것도 다 수였죠. 불 같은 경우에는 0, 1이었고 캐릭터는 문자의 번호였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는 문자 열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한 친구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이상하다고 하면 이게 왜 형이지? 이런 것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null undefined가 있겠죠. null undefined. 요거 두 개가 좀 특이하고 심볼이랑 비긴트는 뭐 나름 심볼은 이제 제가 고유 아이디라고 했고요. 비긴트는 이제 정수인데 길이 제한이 없는 배열같이 정수를 길게 나열하는 것을 비긴트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다 수랑 관련돼 있고 이거 빼고 수랑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하죠. 이것도 수는 아닌데 제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였다면 요거 두 개는 빼고 이렇게 이제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체 자료형에 대해서 또 배워봤는데 이렇게 키 밸류로 되어 있는 것, 키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객체라 했고요. 단순히 이제 키 밸류로 되어 있는 걸 자료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료, 말 그대로 이제 자료예요. 자료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자료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어떤 값이든 참조한다라는 거죠. 참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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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을 참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료형 객체 또는 인스턴스 이렇게 부르고요. 보면 이제 선언 방법이 이렇게 new object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중괄호를 치면 그제서야 객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괄호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키 밸류라는 걸 당연히 넣어야 될 거고요. 변수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구조고요. 지금도 변수가 참조하고 있죠. 오브젝트로 만들게 되면 키를 user.name, user.age 하고 value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터럴하게 표기할 때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리터럴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 기반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바도 마찬가지였죠. 자바도 오브젝트가 최상위 부모였고요. 모든 객체에. 그래서 객체는 오브젝트 인스턴스라는 거는 이렇게 뉴연산자로 만들어진 거 인스턴스라 불러요. 인스턴스에 대한 유래는 객체지향 문법에서부터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왜 나온 말이냐? 이 뉴연산자로 만들어진 객체를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관리를 해요. 힙. 자바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힙이란 메모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에 이제 garbage collection이라는 GC 우리가 이제 줄여 부르는 쓰레기 수집기예요. 쓰레기 수집기가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안 쓰면 쓰레기로 취급하고 지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안 쓰면 지우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가 쓰는 일이 없으면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만들고 쉽게 지운다라는 뜻으로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자료, 인스턴스 다 같은 말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에 자바가 포함되어 있죠. 자바스크립트에 자바.
그래서 자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흰 메모리 있죠? 흰 메모리에 영향을 받았죠. 가비지 컬렉션에 영향을 받았고. 근데 이제 문법을 똑같이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 또 자기 나름 또 쉽게 만든다고 이것저것 넣었는데 뭐 영향 받을 거면 그냥 그대로 받지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란 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프로토타입 언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프로토타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프로토타입을 알면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싶지 않아져요.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거고요. 자, 일단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타입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는데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객체를 만들 때 매번 안에 어떤 자료인지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미리 정의를 해놓고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호출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타입이라 불러요. 호출만 하면 네임이 생기고 호출만 하면 에이지가 생기는 이때 이제 우리가 값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값을 매개 변수로 바꾸고 이렇게 받아서 대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어려우시면 공식처럼 외우셔도 되고요. 자, 이게 타입이 될 거고요. 이런 타입을 우리가 생성자 함수라 불러요. 이런 타입의 이름을 생성자 함수. 함수인데 객체처럼 동작하죠. 이렇게 함수인데 타입이 정의되는 언어를 함수형 언어라 불러요. 생성자 함수가 있는 언어를 뭐라고 한다? 함수형 언어. 우리는 이제 클래스인 자바를 배워서 그냥 객체시향 언어 이렇게 하고요. 이 친구는 함수형 언어 이렇게 부르고요. 보면 이제 함수가 타입이 되죠. 제가 이제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지금 보이면 위에 있는 게 함수고, 자, 이게 함수예요. 우리가 메소드라 부르는 함수.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생성자 함수예요. 자, 두 개 차이를 딱 보면 아셔야 돼요. 소문자네 함수. 대문자네 생성자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두 개는 개발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길 수도 있어. 누군가가 이 대문자를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this가 있네? 그러면 생성자 함수. this가 없네? 함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this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가 두 줄밖에 없을 때 문제 없는데 뭐 한 1000줄 된다. 그럼 좀 곤란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약속처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this가 항상 맨 위에 있어요. 디스 필드 정의하는 요게 항상 메뉴에 있으니까 메뉴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아, 디스가 있네. 생성자 함수. 디스가 없네. 또 하나 더. 리턴이 있네. 함수. 리턴이 없네. 생성자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타입이 돼서요. 자, 호출하는 법도 다르죠. 이렇게 new 연산자로 얘가 호출이 되면 이때 인스턴스가 되니까 얘가 생성자 함수. 이 친구가 그냥 호출이 돼. new 없이. 그러면 그냥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 파악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좀 귀찮고 어렵죠? 불편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클래스 줄게 하고 이렇게 클래스를 도입을 했어요. 어. 자, 요게 타입이고요. 클래스로 정의하는 타입. 위에 생성자 함수랑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보면 클래스 이렇게 써져 있죠. 함수랑 구분을 하고 있고요. 함수랑 구분. 여기 생성자는 이렇게 컨스트럭터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컨스트럭터. 그다음에 필드를 이렇게 매개 변수 이렇게 해서 this로 이렇게 받은 것을 재정의하고 있죠.
자, 그래도 우리가 이 클래스를 쓰면 함수랑 구분이 좀 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이 클래스 좀 후지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짧잖아요. 보면 이렇게 두 줄로 끝나죠. 근데 얘는 어 뭔가 이제 앞에 클래스도 써야 되고 컨스트럭터도 쓰고 이런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꽤 많아서 아직 위에 있는 코드처럼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둘 다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딱 정해서 쓰진 않습니다. 개발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의 형태인 타입도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ES6라고 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이룬 버전부터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new로 하고 있죠. 보면 이렇게 객체를 쉽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뉴연 산자막 이렇게 호출하면 그래서 인스턴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참고로 이렇게 변수가 참조하지 않는 객체는요. 가비지 컬렉션이 바로 지운다고 보시면 돼요. 쓰고 지우고. 지금 변수가 없죠. 쓰고 지우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변수가 참조하고 있죠. 이 친구는 또 쓰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참아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지우고. 이렇게 변수가 참조 안 하는 건 재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바로 쓰고 지우고 바로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지금 현재 요거는 기본값을 준 거죠. 이렇게 기본값. 자바에는 없는 문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타입이 이제부터 유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부모 타입을 우리가 오브젝트라 하죠. 이제 객체 상속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너 타입이 뭐니 하면 오브젝트라 하고, 너 혹시 유저 타입이니 하면 유저라고 뜨고, 좀 무식하게 너 컨스트럭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너 컨스트럭터가 유저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했어요. 내가 무식한 방법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무식하다라고 써놨어요. 그죠? 무식하다 써놨고, 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객체도 배워봤고, 그 다음에 객체의 유용한 메서드들도 좀 배워봤어요. 요거 문서로 볼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키만 다 빼서 볼 수도 있고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만 다 빼서 볼 수 있고요. 키 밸류를 배열 형태로 엔트리라고 하는 타입이죠. 엔트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키 밸류가 이렇게 요게 엔트리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복수가 있으니까 엔트리스가 되는 거죠. 엔트리스. 자, 엔트리스. 나 이제 객체를 복사를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복사 또는 합치기. 지금 보면 요 두 개를 넣으면 합치겠죠. 또는 이제 복사가 되는데 요거 지금 어사인보다 요즘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프레드 문법을 더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스프레드가 여기 없네. 있네요. 아우 정신없어. 띄어쓰기를 해야 되나? 지금 보면 이 유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죠? 스프레드 문법. 우리 배열에서도 배웠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기. 나 이제 객체 동결이라는 것도 있고, 요거 삭제 불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안 보고, 요거 봤어야죠? 해지 온. 객체에 어떤 키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걸 in이라는 문법도 쓸 수 있더라. in. 객체 안에 요 키가 있니? 객체 안에 요 키가 있니? 또는 has on을 쓸 수도 있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바에도 열심히 배웠는데 기본형과 객체의 차이점. 예전에는 여기 면접에 많이 나와서 제가 열심히 보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 요즘은
뭐 AI 질문을 많이 하겠죠. 열심히 보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고 가세요. 기본형은 값 자체를 저장하는 거고요. 뭐 값이라는 건 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딱 보면 수가 나오면 그거는 기본형. 내가 어떤 데이터를 봤는데 설명하기 곤란해. 이것도 참조하고 저것도 참조하고 이것도 참조하고 무언가 계속 참조하고 있어. 얘는 뭐야 딱 얘기하기 힘들어. 그럴 때는 자료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참조하는 것들이 많아서 값이 아니라 저장돼 있는 주소만 나온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된 위치만 기록하고 왜냐하면 이제 참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저장돼 있는 메모리 하나 요것만 딱 뜬다. 근데 이제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객체의 근원적인 얘기는 이 메모리 주소가 나온다가 아니라 여러 값들을 참조하는 게 객체의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형과 자료형의 특별한 차이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특징. 네, 객체는 가변적인 특징이 있고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수냐 자료냐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인데 비교. 우리가 이제 이런 비교 연산은 값에 비교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비교 연산은 뭐를 많이 비교하려고? 값에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와 11이 같냐 이렇게 묻는 용도. 그러니까 기본형을 비교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객체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객체. 이렇게 지금 두 개의 객체가 있는데 객체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같은 데이터면 완전 이제 같은 거면 같다라고 뜨겠죠. 메모리가 같으니까. 근데 지금 두 개는 똑같이 생긴 다른 객체죠. 똑같이 생긴 다른 객체니까 다르다고 뜹니다. 저장되는 공간도 좀 다르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게 객체고요. 흰 메모리에는 가비지 컬렉터,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게 자동으로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요 스택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렇게 생긴 자료 구조를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쌓아서 CPU한테 이렇게 보내요. CPU한테. 이런 스택의 자료를 모아 놓는 것을 스택 메모리를 하는데 보통 여기에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키 있잖아요. 키가 이제 어, 배열과 차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배열은 순서를 얘기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있죠. 데이터가. 이게 배열이고요. 그럼 내가 이제 0번째라 하면 이 친구, 첫 번째라 하면 이 친구, 두 번째라 하면 이 친구, 세 번째라 하면 이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빼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키가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 정확한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키는 달라요. 오브젝트는 순서랑 상관없이 이렇게 문어발처럼 이렇게 뻗어져 있는 값들을 참조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이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인 것처럼 써도 예.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것처럼 써도 이 친구들은 뭐예요?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순서를 보장하지 않고 그냥 0이라는 키값, 1이라는 키값이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객체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키로 숫자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자바가 특별히 그렇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숫자를 쓸 수 있고요. 좀 특이하죠. 자, 그래서 객체는 순서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배열은 순서가 보장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객체를 제가 키를 숫자로 쓰면 순서가 보장이 되긴 하더라. 좀 특이하게도 보장이 되더라.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시간을 분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 놓으면 이 친구들을
순서대로 지금 310이 더 빠르니까 오름차순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렬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게 좀 특이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문자열은 정렬을 못하죠. 그래서 순서를 보장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순서를 보장하는 컷처럼 보이지만 실제 순서를 보장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자, 다시 넘어가서. 객체는 길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는데 7개라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배열은 중요하죠. 배열은 왜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가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순서대로 있나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순서가 있고, 순서가 아니라 길이가 있고, 객체는 길이가 없다.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객체는 키와 밸류가 되어 있고, 배열은 키가 없어요, 사실. 그죠? 키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 0이라는 키가 없고, 1이라는 키가 없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저장돼 있는 것뿐이에요. 그 순서에서 첫 번째를 빼오는 거지. 이 키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키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0부터 따라서 순서대로 저장되는 것뿐이다. 자, 이 두 개 차이가 이제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원래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 수업부터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